합니다. DK 뉴스입니다. 일본의 언론 통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곡 날조 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국내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뛰어넘어 외교적 사안까지도 날조 보도를 하여 일본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일본이 주최한 G20에서도 아베의 굴욕 외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 통제를 당한 것이 여실히 느껴졌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G7에서도 그런 날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트럼프와 아베 간의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도하며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발언 전문에도 전 세계 외신과 국내 보도 어디에도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이런 날조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극우 정치의 정당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이런 극우 내각과 맞물려 잘 돌아가는 일본 언론도 있는 반면 일본 정부와 극우 언론의 거짓에 맞서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일본의 리테라와 같은 언론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베 정권을 비난해왔던 일본의 리테라는 이번에는 강도를 올려서 아베를 망국의 재상이라고 하며 아베의 사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으로 극우 내각에 찍혀도 괜찮을 것인지 걱정이 될 수준의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현재 한일 갈등의 숨겨진 발단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일본 내 여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정말 속 시원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기사이기에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사는 우선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었을 때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언론들이나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도 한국이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일으킨다 라며 떠들어댔지만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은 전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한일 관계 악화가 원인인데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징용공 판결이나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원인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위안부 한일 협정을 그 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10억엔을 출자한 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했지만 이 합의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지원단체와 한국 여론은 심하게 반대했다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태는 아베가 진정한 반성 없이 미국 측의 압박을 받아 마지못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 협상은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측근에 의한 기습적인 비밀 협상이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협정은 역사인식을 경시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베의 의도가 강하게 배어나온 것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구가 전혀 없었고 아베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베에게 사과의 편지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국회 답변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2016년 옛 군사정권 계보의 보수 계열인 박근혜 정권이 스캔들로 쓰러진 후 문재인의 등장은 바로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에 저항하는 한국 여론의 상징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한일 협정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철회로 향했으며 아베는 이에 신경질적인 괴롭힘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일 통화수합 협의 중단 조치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협정 재검토 방침을 밝힐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는 등 유치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북미의 평화적 협상에서 모기장박 신세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결국 아베는 국익을 아무리 훼손해도 한국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하고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정권의 재부상을 꾀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역대 한국 정부들은 한일의 정치적 배려와 함께 개인 청구권 문제를 봉인해왔지만 최근 한국 대법원이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법 판결에 대해 사법의 독립을 중시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보였는데 이는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행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베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맹 비판을 반복했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며 결국 아베가 한 짓은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웃나라의 사법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기사는 맹비난을 가합니다. 1965년 한일조약의 경우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는 한국인 강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허나 이 조약의 협정은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이었으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의 성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지금까지 양국 정부 모두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 당시 한국은 군사정권이었으며 미국의 의향도 있어 피해자와 유족 개인이 만족할 만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인권 문제로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이 징용공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언론들도 바보처럼 아베의 말을 반복할 뿐이라면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하며 한국 사법기관이 인정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등에 대해서도 사과하거나 배상한 것이 아닌데 아베는 문제의 본질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해당 기업들에게 청구를 받지 않도록 촉구한 것도 일본의 가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역사 수정주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정부의 헛소리를 보도하고 혐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그 뒤편에 아베 정권의 책동이 있었던 것이며,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시기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해상 자위대가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양 자숙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는 유감스럽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참가를 거부하였지만, 우길기는 전쟁 중 일본에서 천황 대신으로 사용된 일본 제국과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이에 식민지였던 한국 측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아베 정권의 과잉 반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인용하여 언론과 대중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발발한 것이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였고, 이 문제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의 우발적 문제였지만, 이를 징용공 문제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삼아 맹렬한 한국 때리기를 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아베가 지성적인 정상적 외교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여 꾸준히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한국 정부를 사냥하여 강행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고 싶은 희망을 말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했지만, 아베 쪽이 그것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을 숨기기 위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는데, 한국 측이 이것을 경제 침략이라고 파악했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아베는 일련의 수출 규제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하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일 관계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한일 관계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 측이 지소미아 협정 파괴를 불러온 것은 아베의 추악한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에 대한 책임 전가가 치명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서도 곤란한 것은 한국, 일본은 대단한 영향 없다라며 강변하고 있고, 언론들도 일본의 위성수가 훨씬 많다, 곤란한 것은 한국인데 한국은 바보라며 변함없는 어조로 떠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지소미아 자체가 북한의 정세를 파악하고 싶었던 일본의 요청이었다는 그 경위도 알지 못하는가라며, 지금 일본의 모습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국민을 속이기 위해 연전 연승행진 연호만 발표하던 시절과 같다며 비난합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가 동아시아와 일본의 안전보장에 밀접하게 관계된 이상 아베는 이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고, 아베는 망국의 재상이며, 이 모든 문제는 전쟁 중 일본의 가해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베가 역사 수정주의적 성격을 확